부평여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여관방에서 100명이 넘는 동아투이 해직 기자들은 조직을 꾸리고 복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 정권과 회사 측은 이들을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기업체와 언론사에 취업하는 것조차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갈 무렵 박정희는 유신체제에서 발동되었던 여러 긴급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합니다. 전 국민의 이 음망에 따라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총화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일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언론을 완전히 체제화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이 나라에서 생각과 판단은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었다. 그 정부가 독점하는 판단을 언론은 나팔수 노릇을 해서 불기만 해라.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유신체제 내내 중앙정보부는 각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언론은 이제 완벽한 검열체제에 들어간 것입니다.緊急措置9号が発令され、一切の憲法批判や反政府的記事は載せられなくなりました。机の上には緊急措置9号の内容が貼られ、各デスクがそれを横目で見ながら記事を二重三重にチェックしています。このためどの新聞を見ても同じ内容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市民の声も聞きました。지금 긴급조치 9호란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9호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는 그것은 일종의 계엄령과 비슷한 거다. 우리 그 경제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계엄령 같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 언론 관계, 정치 활동 이런 것은 우리가 계엄령하고 뭐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넉 달이 지나 텅 비었던 동아일보의 지면은 다시 광고로 가득 찹니다. 물론 매출액도 늘어납니다. 다른 신문사들도 76년부터 비싼 고속윤전기를 도입하고 지면을 늘리면서 신문사를 키워나갑니다. 언론이 기업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사실 언론사를 소유하고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이 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 이윤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목표이게 됩니다. 그 언론사를 기업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기업 성장의 기회와 또는 정부로부의 특혜를 사실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직된 동아투이 기자들에겐 갈수록 가혹한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기관원의 감시와 미행, 그리고 연행이 동아투이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약국 바로 앞에 거기에 그게 라이터 가게인가? 그분 아직 살아있는데 그 가게에 와가지고 앉아가 상주하고 또 뒤에 약국 저 뒤로 이렇게 주택이 대문이 있는데 대문 나가면 또 그 상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또 하나 앉아 있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길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하나 앉아 있고 24시간 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모욕 갈 때도 같이 가고 이발할 때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다니더라고요.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해봤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들이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정부는 그조차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인들이 나선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6.25 때 기본적인 그 모양이었던 모습이었던 그 사과 상자 위에다 사과 배달 놓고 파는 그런 모습, 막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옷가게도 했고, 과일 가게도 했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돼지도 키웠고. 독재를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왜 내쫓긴 사람이 어디 가서 좀 정착을 하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취직도 못하게 합니까? 저는 정말 야비한 야만의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독재라도 재수없는 독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어야 됐어요. 생존이 위협받으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아투이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광화문 도열 시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울어 가던 동아투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나선 이가 바로 안종필이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투옥되던 시기, 안종필은 동아투이 2대 위원장을 맡습니다. 최하 감옥 간다는 건 우리가 다 애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각오가 돼 있는 우리 동아투이에서 좀 연배가 높은 분, 그리고 우리가 쫓겨날 때는 같이 쫓겨났지만은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그 정도의 짐을 지우는 위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심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종필 위원장에게 그 어려운 부탁을 우리가 한 것이죠. 안종필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아투이 가운데 굳이 안종필을 주목하는 것은 그의 용기가 동아투이 전체의 용기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서슬퍼런 유신 정권에 도전하는 용기, 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감옥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자 정신일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기자 정신은 언론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거리에서 또 고통의 현장에서 더욱 성숙해졌고 핍박은 용기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들은 고여있지 않았게 썩지 않았고 또 일어나 걸었으므로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론 자유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75년 3월 이후 거리의 기자 생활 3년